지난 10월에 경기가 주춤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동반부진했고 생산은 9월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10월은 사실 코로나19가 지금처럼 3차 대확산 국면에 접어들기도 전이고 거리 두기가 강화됐던 시기도 아닙니다. 10월부터 이렇게 경기가 부진한 게 눈에 띄면 11월과 12월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반도체의 부진이 눈에 띄고 8월과 9월 연달아 회복됐던 소비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게 10월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예. 통계청이 이제 매달 발표하는 자료인데 지표들을 보면 생산은 0%로 보합, 소비가 0.9% 감소했고 설비 투자가 3%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9월 달은 좀 들떴죠. 뭐가 좀 반등한다. 트리플 반등 이런 얘기가 있었죠. 되게 좋아했는데요. 사실 10월 달이 이 정도로 꼬꾸라질지는 잘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숫자고. 근데 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거는 투자가 설비 투자가 뭐 한 마이너스 3% 이상 이렇게 감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설비 투자 감소라고 하는 거는 그 미래의 어떤 회복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네, 미래 생산 소비에 영향을 바로 미치겠죠. 그겁니다. 결국 이제 이 설비 투자가 결국은 이제 소비도 이제 끌어가고 이 고용도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아쉽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생산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생산이 보합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제조업이 감소를 했어요. 네. 제조업 감소세가 지금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네. 반도체 생산이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전에 워낙 많이 반도체가 생산됐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 또 제조업 관련된 생산 부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반도체 경우는 이런 면은 있어요. 우선 그 화웨이 아시죠? 중국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했죠. 제재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은 엄청나게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위기에 자기들 대비하기 위해서 뭐 땅 땡겨서 이렇게 소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쭉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끝나면서 반도체가 이게 줄어드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제조업 전반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이 제조업에서 뭐 주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별개로 치더라도 예. 생산 자체는 지금 뭐 수출도 이렇게 썩 좋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고요. 근데 단지 지금 이 문제의 경우가 이달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부에서는 뭐 기저 효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생산 중에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습니다. 그것도 꽤 뚜렷하게 늘었는데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으면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서비스업과 관련된 소비는 줄었거든요. 이게 생산은 늘고 소비는 줄어드는 게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좀 독특한데 왜 이런 괴리가 벌어진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한번 그림을 잡아볼까요? 10월 1일이 추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우선 재난지원금 빨리 풀어라 2차 지원금 다 풀었어요.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소비 쿠폰하고 빨리 어디 좀 경기 활성화하려고 막 푸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간 소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반짝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오래 못 간 겁니다. 이게 오래 못 가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서비스업도 나눠봤더니. 민간 서비스가 있고 공공 서비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 서비스는 다 정부가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서비스는 그렇게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이제 일종의 소비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은 겁니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도 민간 서비스, 공공 서비스 나눈다라면 민간 서비스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셔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을 전후로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네. 그 기간 동안 10월 한 달을 지금 놓고 봤을 때 소비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도 소비가 잘 안 된다. 네. 뭐 이게 사실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부터 그런 주장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왔거든요. 네.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사람들이 불안감에 저축을 많이 하지 소비로 이어지지 네.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일단 10월 한 달 동안은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역시나 뭐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뭐 당연히 지금 가장 힘들어할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2차 지원금 상황을 봤더니 이거 재난지원금 지급해봤자 제대로 된 소비 진작 효과가 우리를 못 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주장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좀 더 맞다고 보세요? 우선 이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돕는 돈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갑자기 재난지원금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이런 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재난지원금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재난이라고 하는 어떻게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돈인데 이걸 돈을 주면서 경기를 살리라고 하는 거는 서로 모순이거든요. 네. 재난이라는 건 사람들이 안전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전이 우선이죠. 뭐 소비는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다음 2차 재난지원금 경우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1차 때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1차 때는 이런 게 뭐 신기한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막 나오니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반가움이 있었는데 벌써 2차 재난지원금 나올 때는요.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 한 절반 정도는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계층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재난지원금 자체는 필요하겠죠. 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 뭐 그다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건 완전히 생존의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거를 전 국민들한테 줘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늘건 줄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지표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연관성이 없는. 소비 문제를 논하기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저소득계층들 경우는 코로나 지원금 나오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나와가지고 그게 만일 지역 화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로 소비를 해요. 네. 그러면 기존에 그럼 가장 그 사람 절박한 게 뭘까요? 공과금입니다. 전기요금 내고 수도요금 내고 가스요금 내는 거 이거 다 현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가게가 소비는 일정한 부분 하고 나머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모르는구나. 진짜 저소득계층들한테는 더 필요한 게 지금 소비 진작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고소득계층 경우는 돈은 있어요. 네. 불안해서 안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취약계층 이야기,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 네. 뭐 자영업자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네. 자영업자 말고도 뭐 무급휴직 뭐 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렸었죠. 그렇죠. 뭐 특수고용직 이런 이야기들이 네. 참 많았는데 고용 위기가 여전하다는 지표도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1인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월 연속 줄었다고 네. 해요. 그만큼 고용이 제대로 안 됐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네. 뜻이 되는데 제조업이 또 특히나 고용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네. 제조업 고용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번 이 제조업 10월 달에요. 제조업 고용이 한 7만 9천 명 빠졌는데 예. 그게 통계를 만든 이후 그렇게 많이 빠진 적은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제조업 고용 강수는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체로 봐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공 일자리 이런 거로 해가지고 약간 등락이 있는데 제조업 꾸준히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폭이 좀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제조업 일자리가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빠지면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도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 숙박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거 다 제조업 일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제조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를 할 바로 테니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 일자리가 빠진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민간 서비스 일자리도 빠질 거라는 이야기고 예. 결국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일자리가 굉장히 악화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도 악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이게 10월 자료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네. 10월 자료인데 이때는 물론 그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불안하다 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뭐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뭐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나올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까지 했거든요. 뭐 3차 대확산, 3차 팬데믹 네. 이런 말 나오기 전이거든요. 10월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12월 자료가 나오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좀 악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거는 다 이 코로나의 재확산 정도와 비례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500명인데요. 만일 그 1,000명으로 간다면 충격은 훨씬 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금년도에 대략 마이너스 1.1%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11월, 12월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사실 아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측한 대로 1,000명 넘는다고 하는 부분이 좀 그럴 수 있겠구나.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아예 지역 자체를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경우도 심각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OECD가 오늘 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네. 이게 지난 8월, 9월이었나요? 그 네. 최신 전망을 했을 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조금 낮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발표 때 더 낮추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좀 지켜내기 위해서 연말까지 좀 지켜내기 위해서 당장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OECD 국가 내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정말 처참하게 이제 코로나로 희생자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인데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OECD는 V자 아닙니다만 반등합니다. 플러스 맞습니다. 성장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중국은 어떤 일을 했냐 그런다. 뭐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얘네들은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중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예. 그 우리나라 막 주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돼 가지고 얘네들은 설비 투자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수출 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FM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정부가 뭐 이 소비를 진작한다고 지원금을 주고 소비 쿠폰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 10월 투자가 좀 줄어든 것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기를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쉽게 말해가지고 결국은 이 투자가 소비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이끌어낸다는 그런 FM대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갔던 거고 네. 특히 이제 수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우리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OECD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숫자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떨어질 정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많은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투자와 관련된 뭐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